제발 살려주세요! 늦은 밤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서 팔을 획 낚아챕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모른 척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에밀리라고 해요. 나이는 27살. 한창일 때죠. 사람들은 이런 저를 몹시 부러워해요. 나이가 어린 것도 모자라 얼굴도 예쁘고 집도 아주 부유하다면서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저에게도 치명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직까지 영화처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워낙 조건이 좋다 보니 많은 남자분들이 사귀고 싶어서 다가왔지만 아무리 잘나고 집안이 좋아도 가슴이 뛰는 사랑을 해본 적은 없었죠. 연예인처럼 정말 잘생기거나 젊은 나이에 포르쉐를 몰며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들도 꽤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허영심에 가득 찬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저도 딱히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요. 로맨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가슴 떨리는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것을 보며 내가 이런 만남을 원하는 것이 사치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이런 의미 없는 만남이 반복되면서 저도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 자신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을 과시하는 사람들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사랑을 원했어요. 이런 만남을 이어오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알랭드 보통 책에서 읽었던 한 구절이 떠오르더군요. 여행은 당신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만나는 기회이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며 저와 세상을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요. 저희 여행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어요. 귀한 딸이 혼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셨던 거죠. 저는 차분하게 제 생각과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그런 경험도 소중한 자양분이 될 거라며 끝내 허락해 주셨죠. 혼자 가는 첫 해외여행인지라 걱정이 되셨는지 아버지는 어떤 걸 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어요. 꽤 긴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올 거라 경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부모님께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본격적으로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터키에 대한 흥미가 컸어요. 정확히는 튀르키예이죠. 그 동양 특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거든요. 우연히 터키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너무 재미있어서 한동안 푹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터키 드라마까지 찾아보게 되었죠. 터키는 매우 넓은 나라이지만 방문할 수 있는 도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터키를 좋아하지만 위험한 지역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여자 혼자 다니기엔 안전을 더욱 신경 써야 했죠. 그래서 비교적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이스탄불과 앙카라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스탄불은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로 과거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고 지금도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꼽히고 있어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아야 소피아, 토카피 궁전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있다 보니 저 같은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도시였죠. 그러나 공기질과 환경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또한 터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터키는 인구가 많아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이미 영화나 드라마로 터키 특유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고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딜 가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다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제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여행이 익숙해지자 밤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녔어요. 이스탄불은 밤에도 밝게 불타오르는 건물들이 많아서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야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고 즐거운 기분으로 술을 한 잔 했습니다. 그러나 한 잔이 두 잔, 세 잔으로 늘어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터키의 전통 술만 마셨지만 나중에는 캔맥주까지 마시면서 술이 점점 취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알딸딸한 상태로 밤길을 걸었는데 분위기는 운치가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걷다 보니 왠지 모를 자유로움도 느껴졌죠. 사람들이 거리를 많이 돌아다녔고 저에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다가와 제 팔을 낚아채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치며 미친 듯이 저항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소리치며 최대한 저항했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를 강제로 납치하려고만 했어요. 주변에 지금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있는 힘껏 악을 썼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모른 체하며 무시하는 듯이 지나치기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제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좌절감과 공포감에 정신과 기운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흰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핏 보기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제게 다가와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을 밀쳐냈습니다. 흰색 티 남자는 괴한들에게 인도말로 뭐라고 소리쳤는데 흥분하며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괴한들에게서 저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남자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괴한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냥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무슨 무술을 하는지 절도 있는 손놀림으로 한 명씩 제 앞에 나갔죠. 3명의 괴한을 순식간에 쓰러뜨려버리고 이 남자는 제게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며 제 손목을 붙잡고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저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는 편의점에서 시원한 물을 사와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마침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흰색 티 남자는 저를 안내하여 벤치에 앉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경험한 일을 털어놓으며 너무 무서웠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터키인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혼자 여행하는 것은 괜히 끼어들어서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자제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터키를 여자 혼자 여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지금처럼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더욱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흰색 티 남자는 이제 제 마음이 진정되었느냐고 물어보고 숙소 근처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을 할지 물었어요. 흰색 티 남자는 사례 같은 건 필요 없다며 한국에도 한번 놀러와 보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K-팝이나 K-드라마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터키인들과는 다르게 저를 도와준 거였어요. 그의 이름은 김태연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제가 묵는 숙소까지 책임지고 데려다 주었어요. 택시를 잡아서 태우고 보낼 수도 있었지만 혼자 보내기는 싫어서 택시에 함께 탔어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라는 그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었어요. 이스탄불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남자라니. 이 남자라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이 남자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연락했어요.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이런 간질간질한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며 뒤늦게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에 우리는 서로 또래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태연 씨가 30대 중반도 안 된 줄 알았는데 41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태연 씨도 제가 30대는 된 줄 알았대요. 동양인 기준에서는 서양인인 제가 성숙해 보였나 봐요. 14살 나이 차이를 알게 된 태연 씨는 만남을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저보고 조심히 잘 지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태연 씨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먼저 떠나버렸어요. 저는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보내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못한 앙카라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문도 난생 처음이라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이스탄불에 있을 때 태연 씨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났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도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경상남도 합천시라고 했었어요. 그는 시골에 살면서 자신의 형의 농사를 돕고 읍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괴한에게 끌려갔을 때 태연 씨가 보여준 무술은 바로 태권도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연 씨가 살고 있다는 합천으로 가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았어요. 저는 버스를 기다리고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달려서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하니 아예 번화가로 가서 태권도장을 찾았죠. 그 지역에 도장이 몇 개밖에 없어서 금세 태권도장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설레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건물로 들어섰고 문을 여는 순간 그를 마주쳤습니다. 태연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었죠.
저는 태연 씨가 떠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근처 숙소에 묵으면서 매일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학생들 무술 지도가 끝나면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도 하고, 때론 같이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오후에는 태권도장을 다니는 초등학생들과 인사도 나누기도 했죠. 며칠이 지나니 계속되는 저희 고집에 태연 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열렬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당신만큼 나의 가슴을 흔들어 놓은 사람은 없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완강하던 태연 씨의 마음의 벽이 결국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저희는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머무르며 태연 씨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해요. 태권도장을 같이 운영하려면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겠죠. 무엇보다 저와 같이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죠? 사랑을 찾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온 에밀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세계 구독자님들에게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노애락TV에 제보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